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제가 1년에 한 5번씩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점심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 디지털 임상의학회 점심이 가장 맛있는 것 같고요. 조금 졸리는 시간이라 좀 가볍게 준비했고요. 제가 5번 모두 학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디지털하지 않은 저에게 강의를 부탁을 해서 저는 개원한 지 5년 차고요. 100% 임상의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혀 디지털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학술 부회장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6개를 운영을 하는데 개원하고 시작을 했고요. 5년 됐는데 유튜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하십니까? 유튜브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유튜브 얘기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개원할 때 블로그가 대세였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안 하면 병원에 어려움이 직면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을 하는 86%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60% 이상이 검색을 하고 68%가 신뢰를 하고 72%가 유튜브를 바탕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간접 경험을 하고 병원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맛집을 검색할 때 다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제 병원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95학번이니까 저 때는 병원만 오픈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였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다들 건물 한 채씩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건 원장과의 사전 만남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절반 이상이 보고 오시는데요. 굉장히 낯익어 하십니다. 본 것 같다, 친하다, 익숙하다,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신뢰가 쌓이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그리고 닥터 쇼핑을 하면서 병원을 여러 개를 검색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미리 경험하고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마케팅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의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회수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가 그런 지식의 전달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엔진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블로그 글은 조회를 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원한 의사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안 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텐데 거의 며칠 지나면 상위 노출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몇 시간만 지나도 상위 노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아주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인 컨텐츠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우리가 우스개 얘기로 전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성하면 날아가는. 근데 유튜브는 3년이 지나도 40% 이상 조회가 되는, 꾸준히.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올린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영상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보시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0개 정도의 유튜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관련해서요. 근데 그중에 10에서 15%만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있는 병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용 대한내과의사회 회장님께서 300 케이스한테 1%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를 하는 병원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유튜브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은 병원은 잘 되실 거라고 제가 감히 보장합니다.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이 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기 3명은 심심하면 방송에 나오던데 저도 유튜브 몇 번 해서 방송에 한 5번 정도 출연해 봤는데 저는 방송에 나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산부인과 인기 많고요. 정형외과도 인기 많습니다. 피부과는 더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유튜브는 11,100명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독자 수 1,000명 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이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는 개념에서 성공인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같이 코워크를 하는 업체들은 맨날 그 얘기를 하죠. 조회수를 올리려면 원장님,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이슈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목적이 조회수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고 병원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해서 결국 병원 방문을 유도하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짝하다가 유튜브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0명 중에 우리 병원에 100명 오시니까요. 1,000명이 봐도 100명이 오십니다. 우리가 인기 영합으로 10만 뷰, 500만 뷰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물론 인기에 평합된 그런 거 말고요. 대부분의 유튜브를 하시는 원장님들의 영상을 분석해 보면 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십니다.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루합니다. 1분 이상 시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전문성과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쉬워야 됩니다. 의사들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말만 하면 의학용어, 말만 하면 전문용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4번 이상은 영상이 업로드 돼야지 유튜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노출을 시켜줍니다. 간접 경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료 소비자들은 원장도 보고 싶어 하는데 병원 환경도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제 주위에 수술 영상을 올려서 대박난 원장님들이 좀 계십니다. 아직 유튜브는 수술 영상을 올려도 되더라고요. 블로그는 의료 심의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종종 연락이 옵니다만 유튜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자신이 있으시면 수술 영상 올리시면 무조건 대박납니다. 편집 잘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현실적인 업로드 일정은 한 달에 4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잘 받아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획입니다. 기획이 쉽지 않습니다. 제 6개 채널 중에 제일 영상이 많은 게 한 650편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할 때마다 기획이 고민입니다. 서태지가 왜 은퇴했는지 알겠습니다. 득과 실을 보겠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극복 가능합니다. 수원에는 유명한 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으니까요. 유방하면 박희붕 외과입니다. 전국에서 오십니다. 장편환 외과는 대장학문의 박희붕 외과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가 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놈의 세상에서 이제 병원 수가 너무 많아서 망할까 봐 걱정하는 이놈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단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동료 의사들이 좀 싫어합니다. 너만 잘났냐? 네가 뭐 그리 잘났냐? 그렇게 해서 좋냐? 5년 전에 제가 개원을 할 때 저는 대장문 외과 의사인데요. 주위에 마케팅을 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조회를 해도 뭐 10년 전에 뭐 누군가가 올린 영상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돈이죠. 네. 우리 AI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유튜브도 생각보다는 돈이 좀 듭니다. 처음에 한 10편 정도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삼각대에 제 핸드폰 끼우고 직원한테 누르라 그래서 2분짜리 원샷 컷으로 올렸거든요. 그게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서 요즘에는 한 편 만드는데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650편이니까 곱하기 하면 4억이 넘습니다. 저는 그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 전문 대행사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쇼츠가 인기라 그래가지고 저는 쇼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뭐 한 7분, 8분짜리 영상 찍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유튜브는 거의 뭐 1시간짜리 영상을 풀로 찍는데 쇼츠는 1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업체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개의 업체랑 바뀌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7%에서 8%의 부도율에 부도되는 병원에 망하는 병원에 속하지 않으시려면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라서 환자들하고 상담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전문화와 세분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시간 소통 얘기를 하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었는데요.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닫았습니다. 닫으면 확실히 조회수가 급감합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서도 영상을 워낙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동시키면 됩니다. 아까 60만 원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블로그에도 활용하면 되고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10편만 만들어서 대기실에 틀어놓으세요. 대기실에 TV 틀지 마시고 원장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 10개만 틀어놓으면 대기할 때부터 신뢰는 쌓이고 병원에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있는 의사는 명의가 돼 있을 겁니다. 업체가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브랜드 구축, 마케팅 얘기이긴 하지만 되게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하면 몇 가지 흔하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냐? 저는 30%. 적어도 내원하시는 분의 절반 이상은 유튜브를 보고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삼각대에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업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업체들도 영상 퀄리티에 따라서 60만 원, 100만 원, 한 편에 300만 원까지 부릅니다. 문제는 의료 소비자는 그 차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4편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 편만 하셔도 되고요. 개원할 때 5편만 찍으셔도 됩니다. 개원할 때 여러분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한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을 쓰십니다. 주위에 제가 개고생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개원 의사를 만났는데 저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티슈 할 필요 없고 버스 광고 하실 필요 없고 지하철 광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5편만 찍으시면 됩니다.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구독자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진심이 담긴 의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잡학 영상은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그물이 촘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악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댓글을 닫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악플도 영향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연예인이 악플에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지 심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놈의 유튜브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댓글 닫으시면 됩니다. 직접 출연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허들인 것 같아요. 자기는 영상 못 찍어서 카메라 앞에만 울렁증이 생겨서 이분 원샷이 안 돼서 말 잘 못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 많고요. 제가 개원한 후배들하고 맨날 만나서 얘기할 때 시작할 때 유튜브 찍으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데 방법은 있습니다. 업체와 상의하시면 업체랑 좋은 답을 줄 겁니다. 이 책은 출간된 책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유튜브 하는 업체랑 이참에 책 한 권 내자 해서 아마 3개월 후에 책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지털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책을 30권 정도 5년 동안 낼 정도로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람인데 유튜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